안녕하세요. 탱크쌤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다가 혹은 다양한 강의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또 고3 학생들, 고1 신입생들 이렇게 만나다가 좀 시국이 좋지 않아요. 요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탱크쌤 아는 친구들은 드디어 탱크쌤이 유튜브를 한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학을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저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잡다한 세세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헷갈리겠다. 저 이야기만 들으면 아니면 포기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다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널리 이롭게 하자. 학생부 종합전형 몇 명의 어떤 숨은 고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소수만 할 수 있는, 마치 금수저 전형처럼 이렇게 매도된 이 현실에 나름의 이제 분노심이 솟구쳐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진행할 내용들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아니고 실제로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Q&A를 만든 자료집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전부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 컨설팅해왔던 경험과 예시를 가지고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이 방송을 실제로 제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좀 열정은 있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들을 것인가? 어머니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설팅 비용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 내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내 아이인데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도움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도움을 받으면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못 판단하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결론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나쁜, 그러니까 기술만 가르친다 그럴까? 입시에 대한 스킬 이런 것만 배우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학교에 처음 발 내디는 그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요소를 따져서 나한테 맞는 전략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돌고 있는 학종 이렇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걷어낸 다음에 개별로 이제 우리 친구들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 내 학생부로 내가 이제 이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에 대해서 다시 이 영상을 통해서 답을 좀 드릴 그럴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첫 시간부터 그 101가지 중에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뽑아서 제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그 101가지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국가의 교육정책이 바뀜에 따라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입시 정책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학부모님들은 내가 대학 들어갈 때의 이 입시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도 좀 힘들고 또 선생님들도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애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다른 조건이 또 이렇게 붙고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 안 되겠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를 때 과거에 일반적인 아이들 수학 가르칠 때 이럴 때는 이 나라 정책은 왜 이렇게 교육 정책 맨날 바뀌어, 교육은 100년지 되겠는데 이러면서 되게 분노했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2019년에는 조 모 씨의 자녀의 대입, 부정입학 이런 것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입시정책 전체에 대한 불신 어린 눈빛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런 지적이 많으면서 언론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자.
예전처럼 그냥 심지어 학력고사 보고 수능 보고 점수대로 애들 쭉 줄 세워서 그렇게 대학 보내자 이런 얘기들 많았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입시 정책이 무엇을 반영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답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입 제도의 변화는 사회 변화는 물론이고 교육과정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그게 뭐 특별한 용어도 아닌데, 이 4차 산업혁명, 과거에는 3차 산업혁명만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또 대학을 졸업하면 그에 맞는 관료직에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오면 취직하는 게 당연한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학과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대학의 레벨만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과거보다 그런 평생 직장이라는 영역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자체가 학생들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주지 못하죠. 많이 빠르게 정보도 바뀌고 경제 기반도 바뀌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달라진 사회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뽑는 기준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깊이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10년 주기설이에요. 10년. 10년마다 내가 전혀 분야가 다른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시점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부만 열심히 해온,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20년 동안 공부만 열심히 해온 아이와 20년 동안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지? 난 무엇을 잘하지? 이런 걸 탐색한 아이와 어떤 아이가 훨씬 그 미래 사회에 적응을 잘할까요?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해본, 자기 성찰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훨씬 미래에 적응을 잘할 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역량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와서 이 분야를 전공한 다음에 그 뒤에 10년간 그걸 어떻게 펼칠 수 있는지, 그런 친구들을 대학에서는 뽑고 싶은 거죠. 미래의 인재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학생을 뽑는 평가 방식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3이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그럼 고3 아직 늦지 않았다.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정말 엉망이었어도 고3 한번 확 끌어올려서 농축시켜서 몇 과목이라도 전부 다 1등급 맞으라고 하면 그건 하지 말란 얘기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에 맞는 그 과목 하나라도 1등급 딱 끌어내면 대학은 이 친구한테서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미래 사회에 맞춰서 또 지금 현대 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입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가장 지금 최선봉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 101가지 질문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을 안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보되 그 성적의 등락, 어떻게 이 아이가 가능성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에너지를 쏟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성적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학생부를 들여다보면 1번부터 세부 항목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인적 사항부터 맨 마지막 종합 의견란까지. 자, 이 각각의 영역 속에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열심히 탐색하고 그다음 활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기록되어진 것,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진적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각 못한 것들이 지금은 평가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책 읽으면 엄마들이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본인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주죠. 공부만 하고 끝나면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뭐 수능을 보거나 아니면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돼.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면 그 분야에 맞춰서 내가 그냥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에 그냥 다 서울대 간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내가 점수로는 4등급 되어서 인서울은커녕 충남권 안에도 갈 수 없는 성적인데, 그렇지만 내가 비교과 영역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걸 인서울로 나 이런 인재하고 보여주면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자, 이것이 국가가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고 지금 뭐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질병이 또 사회 문화를 바꿀 거예요. 그럼 이게 또 그대로 교육 정책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바뀌는 환경을 모아서 입시 정책에 반영을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 세대의 정서와 맞지 않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부모님들 역시도 인간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놓고 우월함과 열등함을 가르는 거,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우리 다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인재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노력, 그리고 다양한 관심, 호기심,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입시 전략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연구가 되어서 더 디테일한 기준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큰 물살은 이미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 지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는 것이다. 닥치고 공부는 이제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건데 원래 이걸 두고두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강에서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국가 교육정책이 바뀌면 당연히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그것에 너무 민감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없다. 큰 물줄기는 역량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